김광택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대검이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그 채널A 그 이모 기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습니다.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이거는 저때 그 삼성 이재용에게 하는 그 시민심의위원하고 그 다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는 변호사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들이 있는 자문단, 전문수사 자문단에 회부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그 형사 일부는 이철 전 그 VIK 그 대표에게 유시민 전 장관 비리 등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 강요미수죠. 이 기자를 수사해 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전문수사 자문단 회부 결정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난주에 이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구속치겠다 하고 청구하겠다고 대검에다가 요청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하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이에 대검 형사부 과장들, 연구관 전원이 주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기도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 그래서 자문단 회부 결정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대검 형사부 과장들 및 연구관 전원, 주요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참 이걸 보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채널A 기자를 갖다가 구속수사하자, 영장 치겠다고 이렇게, 영장을 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검에는 전문 그 형사부 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연구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전원이 주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기도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참 이렇게 훌륭한 이런 결론도 내고 토론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자문단 회부 결정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채널A 기자는 그 변호인단들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대검의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채널A 기자들 휴대폰을 압수한 것과 달리 이철 전 대표 측 대리인으로 채널A 기자와 접촉했던 제보자 X, 그 지모라는 사람, 감옥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 뭐 하는 그런 뭐 여러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그때 나왔던 그 지모 씨라는 분, MBC에도 제보했다는 분, 제보자 X라고 하는 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모 씨나 양측의 만남을 몰래 촬영한 MBC에 대한 강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채널A 기자만 가지고 이러느냐라는 이 문제가 지금 촉발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수사는 공정해야 되고 수사할 사람은 수사를 당당히 함께 공동체로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은 없느냐, 수사를 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문제의 폭발 지점입니다. 아마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소위 내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초에 윤 총장은 언론사 두고다고 자신의 측근 A 검사장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대검 차장하고
5명의 대검 부장들에게 합의해서 지휘하라고 지시를 내린 뒤 이 윤 총장은 한 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발 안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모함이 들어가죠. 모략도 들어가고 모함도 들어가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한 발 딱 떨어져 가지고 대검 부장들 검사장들하고 협의해서 지휘하라고 대검 차장하고 다 맡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런 와중에 지난주 중앙지검으로부터 채널A 이 기자의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가 탁 대검에 올라왔고 주무부서인 대검 형사부에서 주요 수사 기록을 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부 소속 과장들, 연구관들 전원이 영장 청구 및 기소에 부정적인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취재기자를 강요 미수로 처벌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헌법상 언론 자유의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맞죠? 지난 19일 대검 차장이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는 형사부 검토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중앙지검 수사팀도 출석했답니다. 같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 5명 중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김관정 형사부장이 반대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자문단 회부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윤 총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일체 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으로선 직권으로 최종 결론까지 내릴 수 있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외부 법률 전문가들에게 법리 검토를 맡겨보자는 차원에서 자문위 회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얼마나 살얼음을 같은 데를 걷고 있습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윤 총장이 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코가 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정치권들을 보십시오. 윤 총장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권, 추미애 등등 많지 않습니까? 촉수를 안 잡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윤 총장에 대해서 안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나라 검찰이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부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최악일까? 최선일까? 네, 그 답은 국민들만이 홀로 머릿속에서 갖게 되겠죠.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불거진 측근 검사장을 감싼다는 비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을 듣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특검 추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건에는 윤 총장의 측근인 A 검사장도 채널A 기자들하고 공모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목표는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A 검사장과 윤 총장이고 채널A 기자는 정거장일 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표는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A 검사장 플러스 윤 총장이고 채널A 기자는 그냥 이것을 치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검찰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A 검사장이 채널A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는 20일 본집 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이죠. 이 조선일보 법제 보도에 대해서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요, 지난 15일 MBC가 채널A 기자하고 A 검사장이 지난 2 내지 3월에 5차례 통화했고 A 검사장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도됐을 때는 아무런 입장을 안 냈습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수사팀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요 미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네. 검찰 출신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요가 성립되려면 협박 내용을 실제 결과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를 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두려움을 갖다가 느끼는지 느낄 만한 그런 정황이 있는지 상황이 있었는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법조인들은 대리인 지시를 내세워서 MBC를 통해 이 기자를 몰래 촬영해 보도까지 한 이철 씨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몰카까지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가 MBC에 정치 로비리스트는 없다고 밝힌 뒤에도 대리인 지시가 채널A 기자에겐 해당 자료가 있는 것처럼 계속 행동한 정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인들이 벌써 다 있기 때문에 정황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문 수사단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법조팀이 제공한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란 거는 왜 그러냐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한 거는 전문 수사 전문단이 아니고 자문단이 아니고 거기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예를 들면 광역의 배심원단 같은 어떤 특이한 아주 공정성을 담보를 위해서 가는 그러한 류의 그런 것 같고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란 것은 대검 예규에 따라 중요 사안 관련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이 검사도 들어가고요. 또 법률 전문가가 7 내지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출석 단원과 반수 출석 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결과는 권고적인 효력만 지니고 실질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권고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처음 구성돼서 현재까지 3차례 열린 건데 이번 열리게 되면 4차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